네, 예. 다시 깔때기 타임이 왔습니다. 돌아왔습니다. 예. 오늘 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예, 저희는 상당히, 근데 예. 이 대표님 오신다고 그래서 네. 제가 표를 팔라고 그랬거든요, 사실. 이게 벌써 이 대표님 오셔서 할 정도는 안. 그러니까요. 이게 안 생각보다 돼요. 오늘 썰렁하게. 근데 12월에는 원래 사람이 좀 적어요. 왜냐면 네. 일정이 너무 많아서. 그렇죠. 예, 송년회도 해야 되고. 송년회가 너무 많죠. 예. 오늘 카카오에서 또 두 분이 예.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특히 반성환 팀장님 그리고 예. 신병가루. 토비? 예, 토드. 토드랑 토비. 토드. 예. 두 분이 오셨고요, 카카오에서. 예. 그 다음에 새신랑이 되신 플러스콘. 저도 들어오면서 깜짝 놀랐어요. 예. 차경무 대표님. 차경무 대표님. 예. 예, 축하드립니다. 예, 저희 새신랑 환영이에요. 네. 네. 좀 있으면 저희 안광수 팀장도 곧 결혼합니다. 결혼하죠. 예, 다다음 주에. 네. 예. 예, 알겠습니다. 다시 이제, 들어가서. 자, 이제 질문을 좀. 거의 질문이 많을 것 같은데요. 예. 질문, 공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벤처 캐피탈에서 받은 팀장. 투자가 회사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예. 벤처 캐피탈 투자가 도움이 예, 됐습니까? 벤처 캐피탈은 두 개죠. 네. 코오롱하고, 그 다음에 소프트뱅크. 일단은 이제 저는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당연히 첫 번째로는 이제 벤처 캐피탈이 투자를 한다는 거는 그 자금을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선 저희도 굉장히 이제 큰 도움이 되었고요. 근데 이제 그것보다 이제 저는 사실 제 개인적으로 더 컸던 도움은 뭐냐면은 이제 회사 스테이지마다 이제 저는 이제 약간 회사의 헬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자이던 타이던 그게 이제 좀 틀어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회계라던가 재무라던가 이제 뭐 창업자들의 실수로 인해서 그런 게 이제 잘 챙겨지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뭐 제 주변에서도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케이스도 있었어요. 근데 저희는 이제 좀 운이 좋게도 투자 받는 과정에서 그냥 받는 게 아니고 뭐 듀딜리전스부터 해가지고 그런 이제 좀 그런 상태들을 굉장히 건전하게 레벨업을 시켜주는 그 단계를 밟게 되잖아요. 뭐 그런 것도 겪으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썬데이 토즈 이제 회사의 그런 헬스가 예전보다는 이제 점점점 레벨업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은 확실히 좀 체계 됐다는 부분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고요. 그 외에도 저희 같은 경우는 이사회를 되게 자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이제 보통 다른 회사들 물어보면은 그러지 않은 경우도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 저희 투자 유치한 지 한 2년 정도 됐는데 다른 사실 대표들끼리는 그러니까 대표의 역할 중에 하나도 이제 이사회를 어떻게 이끌어가는가 이런 것도 굉장히 큰 롤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제 횟수로 따져보면은 다른 회사 비교하면 한 4년 정도 된 그런 이제 거더라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정말 실제로 이제 몇몇 기억나는 이사회를 꼽자보면은 되게 도움되는 얘기들도 많이 나왔었고요. 아까 사실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희 투자하셨고 이제 심사역이셨던 이제 임지훈 대표님하고의 그런 이제 얘기들이 실제로 회사 전략적으로 도움이 된 것들이 많았어요. 자, 그러면 도움이 됐던 건 치고 이거는 좀 이런 거는 안 했으면 좋겠는데 했던 것들도 있었죠? 사실 안 했으면 됐던 것들이라기보다는 이거는 저는 이제 앞으로 이제 투자 받으실 스타트업 분들한테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기도 한데요. 결국은 이제 타이밍 문제거든요. 아까 잠깐 차 대표님께서도 뭐 정글 스토리라는 게임을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그 게임은 이제 좀 실패한 게임이에요. 저희 게임 중에서는. 근데 이제 실패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와서는 밝힐 수 있는데 그때가 펀드레이징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그 펀드레이징 과정이 예상보다 굉장히 길어질 수도 있고 그 상황에 따라 다르잖아요. 근데 스타트업들은 대부분 이제 코파운더들의 그런 이제 정신이나 그런 게 그때는 이제 그렇게 쏠려 있는데 그때 절대로 이제 프로덕을 놓으면은 안 된다. 네.
예, 아주 중요한 말씀이네요. 끝까지 프로덕을 예. 챙기면서 예. 근데 그게 핵심입니다. 보통은 많은 기업들이 펀딩 기간을 빼면 기간이 안 남아요. 그러면 프로덕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데. 그러니까 그게 사실 이원화가 잘 되면 제일 베스트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걸 안고 갔기 때문에 되게 어려운 부분이기도 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벤처 캐피탈 투자는 굉장히 좋은 것으로 생각하고 계시고 불필요한 것은 대략 없다는 식으로 지금 말씀해 주시고 계신데. 뭐 제가 벤처 캐피탈을 또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네. 벤처 캐피탈 순기능 쪽으로 상당히 많은 도움을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그게 또 이사회 중심으로 저희는 또 여러 팩트이기 가지 때문에 대화가 나오면서 거기서 배우시기도 하고 왜냐하면 경영학을 전공하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잦은 이사회가 오히려 이런 게임 회사들한테 도움을 많이 줬네요. 아, 그래요. 저는 게임 회사들 이사회에서 별로 안 하거든요. 앞으로 좀 반성을 좀 하려고요. 오늘 좀 굉장히 느낀 바가 많습니다. 예. 아, 근데 그게 또. 아,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사회는 그 보고의 자리가 아니고 디베이트. 알겠습니다. 저는 보고를 받는 거를 좀 좋아했던 것 같아요. 반성을 좀 하겠습니다. 네, 자, 뭐 또 질문. 예. 선생님들가 애니팡 같은 굉장히 가벼운 게임도 만들었고 그거보다 좀 더 복잡하면서도 묵직한 아쿠아 스토리 그리고 정글 스토리 이렇게 굉장히 라인업으로 보면은 다양한 라인업을 갖추고 있는데요. 향후에 애니팡 이후에 좀 더 묵직한 게임이나 가벼운 게임 이런 방향성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을 하고 계신지.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 지금 애니팡으로 성공했는데 향후 이 방향으로 갈 거냐, 아니면은 좀 더 미드코어, 하드코어로 갈 거냐, 아니면 그다음에 소셜 게임을 계속 이 카카오 플랫폼을 생각하시는 건지 또는 다른 플랫폼을 생각하시는 건지 지금 여러 가지 방향을 다 저도 종합적으로. 거기에 뭐 추가적으로 한다면 뭐 소셜을 이용한 게임만 했잖아요. 그냥 소셜을 이용하지 않는 게임 쪽은 어떠신지 이런 것도 궁금합니다. 일단은 결국에는 이제 넥스트 스텝이나 그런 전략에 대한 질문들이신데 아까 뒤에서 이제 그 동일한 질문도 나왔었던 것 같은데 일단 저는 이제 그 애니팡 요즘에는 이제 뭐 팡유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애니팡이 카카오에서 워킹한 거는 카카오 소셜 그래프의 전체 포텐셜 중에 저는 일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개척해야 될 영역들이 더 많다고 생각하고 말씀하신 대로 그런 영역들을 개척하려면은 게임의 스펙트럼도 좀 더 넓어져야 되고 다양한 시도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저희도 좀 앞으로 차기작이다 그럴 때는 좀 더 다양한 시도를 좀 해보려고 그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근데 그거보다 조금 더 근본적으로 결국에는 그 이제 모든 게임 회사는 그 게임을 이제 서비스하기 시작하면은 그 게임의 이제 라이프 사이클을 어떻게 극복할 거냐라는 과제를 안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도 사실 PC 시절에도 똑같은 고민을 했었고, 그거를 이제 갖가지 뭐 운영의 묘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로 이제 최대한 그 늘리려고 이제 노력을 많이 해왔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저희가 가진 계획은 사실 애니팡을 통해서 애니팡이 이제 2천만 명이 넘는 국민 게임이 되면서 그 게임뿐만 아니고 알려진 것들은 그 7마리 동물 캐릭터들이거든요. 그런 캐릭터들은 아마 제가 볼 때는 중장년층까지 굉장히 친숙한 캐릭터들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저는 이제 게임 라이프 사이클의 차원을 좀 벗어나 그런 브랜드를 만들면은 장기적으로 뭐 저희가 이제 차기작을 만들더라도 그런 것들을 이제 라이프 사이클에 대한 그런 것들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좀 이제 그런 이제 뭐 캐릭터라던가 브랜드에 대한 고민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멀천다이징 쪽으로. 네, 멀천다이징. 앵그리버드처럼.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한번 한국의 앵그리버드가 돼보고 싶다고 얘기한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런 이제 그 결국에는 브랜딩과 라이프 사이클 그리고 이제 캐릭터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였거든요. 예,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소셜 그래프를 이용한 다양한 시도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었어요. 네.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 중에서 조금 뭐 힌트를 하나 주신다면, 미래에 지금 생각하신 것 중에 중요한 것, 신될 수도, 하여튼, 밝힐 수 있는 거 한 가지. 네, 간단하게 힌트를 드리면은요, 그 룰더 스카이라는 게임 잘 아시잖아요. 저 룰더 스카이를 굉장히 재밌게 했었는데, 룰더 스카이를 사람들이 왜 하는지 아세요? 되게 이게 의외기는 한데 룰더 스카이 해가지고 카카오톡 아이디를 얻으려고 해요.
네. 오프라인 만남.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룰러스카이를 하다가 룰러스카이에서 작업을 해서 카카오 아이디를 얻어서 카카오에서 이제 본격적인 작업으로. 네. 그 니즈와 저는 애니팡의 니즈는 전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애니팡은 지인들끼리 경쟁하면서 노는 거고 룰더스카이는 한마디로 이제 소셜그래프를 계속 개척하면서 모르는 친구들을 만나고 그런 건데 뭐 굳이 힌트를 드리자면 이런 영역에서도 저는 답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있는 사람들 간의 경쟁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하는. 그렇군요. 그러니까 약간 유용하긴 하지만 카카오 내에서의 어떤 소셜 그래프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모르는 사람 기반의 익명 기반의 소셜 그래프를 통해서 본격적인 소셜로 아니요 그런 건 아닌데 카카오 아니라고 하더라도 잘못 집었네. 그러니까 카카오 아니라고 하더라도 뭐 이제 그 서로 연결되지 않은 친구들도 있을 수 있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이건 미래의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여기서 많이 밝히면 다른 사람가 또 카피를 갈 수가 있어요. 자, 또 마지막 질문. 그 오늘 애니팡 얘기는 사실 많이 못 들어서 그리고 애니팡이 여전히 그래도 굉장히 많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고 한 게임인데요. 아까 라이프 사이클도 얘기하셨는데 여기서 끝내시진 않을 것 같아서 애니팡 자체는 어떤 업데이트나 어떤 방향성을 좀 생각하고 계신지 들려주시면. 애니팡의 진화. 애니팡의 진화는 사실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요. 아마 계속 하시는 분들은 보실 텐데 최근에도 이제 많은 업데이트들이 있었고 뭐 이제 아이템도 추가되고 조만간 이제 12월에는 이제 그 매체에도 많이 나왔었던 그 친구들과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추가될 거예요. 여기서 이것도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뭐 이제 1대1 실시간 대전으로 좀 오해가 있는데 그런 건 아니고 저희는 이제 비동기 방식으로 내가 몇 점 나왔는데 동일한 게임을 내가 몇 점 나왔는데 너는 어떻게? 너는 몇 점 나올 거냐? 그러니까 동일한 스타팅 포인트로 하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 랭킹은 내가 진짜 그 공부하는 것처럼 열심히 해가지고 그 잘 나오면은 그게 이제 반영이 되는 운이 거죠. 좋아서 쉬운 판이 나오면 확 올라가는 거고. 근데 그게 아니고 이제 정말 나랑 1대1로 겨뤄보자. 같이 놓고서. 그래서 사실 그게 저희가 이제 애니팡 대회 하면서도 영감을 많이 얻었거든요. 그렇게 이제 같이 주고받는 재미도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능이 업데이트 될 거고 12월에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정말 깜짝 업데이트가 하나 또 있을 거예요. 그거랑 같이.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 지금 현재 저희 바깥의 소문은 하루에 3억 8천인가를 피크로 찍고 그리고 나서 지금 4천만 원 정도로 정착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거 사실인가요? 너무 센 질문을 하셨는데요. 사실은 아니고요. 그냥 거기까지만 답변을 드릴게요. 저희가 그 사실 내부적으로는 그 이제 숫자에 대해서는 외부에는 공개하지 않는 거를 좀 그 원칙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대표님 말씀해주신 그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이 아니면 그거보다 좀 더 높고 좀 더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궁금한 게요. 그 게임 회사도 이제 지속적으로 장기간 성장해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애니팡이 그 예상을 하지 않았던 간 엄청난 성공을 이뤘어요. 그러고 나서 그걸 계승해 가면서 상승을 시켜야 되잖아요. 다른 게임을 통해서든. 그런 어떤 장기적인 어떤 전략? 어떤 회사를 키워갈 건지 그런 것 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고 그리고 이제 아마 저뿐만 아니고 모든 게임 개발사 대표님들의 고민이실 것도 같아요. 그렇겠죠. 왜냐하면은 모든 산업은 장기적으로 이제 성장을 담보로 한 그런 이제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이제 그 어떻게 보면 다들 그런 책임을 갖고 있는데 게임 비즈니스의 특징 자체가 저희도 이제 웨이브를 많이 겪어봤지만은 웨이브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장기적인 성장에 대한 계획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그 게임 개발에서는 그런 이제 웨이브 업앤다운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팀워크나 그런 어떻게 보면 전략들 그런 부분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오르면은 만약에 지표가 오르면은 그걸 이제 어떻게 더 그 뒷받침할 건지 혹은 만약에 이제 또 결국에는 피크 치고 떨어지는 그래프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어떻게 보강을 해서
이제 리텐션을 어떻게 더 높일 건지 그런 이제 각각의 상황에 대한 대응책들, 그러니까 웨이브 자체를 인정하고 그거를 이제 극복해 나가는 저희는 그런 것들을 고민을 많이 해왔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제 뭐 사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저희는 사실 PC 시절이 굉장히 중요한 그 피보팅 포인트였지만은 그때 과정을 겪다 보니까 그런 중요성을 더 많이 알게 됐고 앞으로도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니까 예전보다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명확하게 조금 더 이제 자신감도 생기더라고요. 네. 네. 자, 지금 이제 플랫폼이 카카오만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일본에는 예를 들면 라인이 있고요. 예를 들면 중국에는 위챗이 있고 그런 다양한 플랫폼들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렇게 있는데 그런 플랫폼의 진출 계획을 갖고 계신 건가요? 저희 사실은 뭐 이렇게 확정된 건 없는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제가 이제 최근 들은 정보로는 이 카카오의 게임하기 모델, 좀 더 정확히 말하면은 그런 메시징 기반의 바이럴 채널을 가지고 이런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한 것들이 전 세계에 지금 소문이 퍼지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국이 첫사례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들을 벤치마킹해서 제가 볼 때는 예전에 이제 뭐 과거에 아이러브 스쿨이나 싸이월드가 한때 이제 전 세계에 이제 레퍼런스가 될 만한 그런 이제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아마도 카카오의 게임하기 모델을 벤치마킹을 해서 전 세계에도 여러 이제 그런 기회들이나 비즈니스가 생겨날 것 같고, 뭐 저희도 장기적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정말 이제 전략적으로 대응을 잘 해야 되겠죠. 라인팝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애니팡하고 너무나 유사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 혹시 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한. NHN 출신이신데, 라인팝에 질문하면은 좀 난감하실 것 같아요. 대표님 의견이. 아니, 저는요, 그러니까 사실은 한국이 뭐, 알러브 스쿨이든, 싸이월드든, 이런 소셜, 이런 서비스를, SNS를 전 세계 제일 먼저 시작은 했거든요. 근데 세계 시장에서 다 망했어요. 근데 모바일에서는 카카오가 소셜로 진화되면서 그걸 NHN이 그대로 카피해서 라인으로 일본 동남아 시장을 장악해서 저변을 넓혀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계 시장 확대해 나간다는 그 자체로 봐서는 NHN 공로가 상당히 있다고 봐요. 소셜 서비스를. 세계 시장에서 먹히는 한국 서비스가 나왔다. 그런 차원에서 상당히 좋게 보는데 상생으로 같이 가야 되거든요. 라인팝을 자기가 만들어가지고 자기 플랫폼에 올려놓고 자기 플랫폼 내에서 바이럴이 일어나게끔 하는 그 구조는 독점의 지위를 이용한 어떤 이 극대화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의용수위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자, 여기서 여기까지 자, 마무리. 상생하자 이거죠. 알겠습니다. 카카오가 그런 의미에서는 굉장히 상생을 강조하고 굉장히 그다음에 100만 명의 파트너들을 구하겠다는 그런 굉장히 아주 어떻게 보면은 좀 성동적으로 들리기도 하고요. 어떻게 들으면은 저거 될까라는 뭐 그런. 근데 그런 거를 김범수 회장님이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아주, 들으면서 저도 좀. 그렇죠. 한편으로는 감동이 쫙 오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의심이 좀 가게, 의도가 의심이 되기도 하고. 아무튼요. 자. 수위가 좀.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이거는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잠깐만요. 이게 질문하려고 그러니까, 시간이 자꾸 시계가, 너무,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릴까요? 뭐, 어떻게, IPO가, 계획을 하고 계신 건지. 사실 저는 뭐, IPO를 계획하고 있는 건 아니고, 그거는 사실, IPO는 저는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투자 받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보다는, 지금은 이제 저는 딱 세 가지 가치에, 썬데이 토즈는 세 가지 가치에 집중을 해서 하고 있어요. 뭐냐면은, 첫 번째는 이제, 당연히 게임 회사니까. 정말 게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게임 열심히 만들고 있고, 두 번째는 소셜이에요. 그래서 이제 소셜 그래프가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 그리고 또 이제 플랫폼하고 긴밀한 그런 커뮤니케이션 통해서 어떻게 진화해 갈 수 있는지, 이런 거 집중하고, 마지막으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까 김범수 의장님의 상생 키워드 저는 진짜 공감하고요. 결국 파트너십은
제가 5년 동안 배운 거는 파트너십은 신뢰를 바탕으로 장기적으로 바라봐야 그게 빛이 난다. 이런 걸 배웠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제 뭐 그런 IPO라던가 그런 거는 저는 수단이라고 생각하고 그거보다는 이제 본질적인 이런 썬데이 토즈의 세 가지 가치에서 집중해가지고 계속. 자, 썬데이 토즈 이후에 애니팡 이후에 드래곤 플라이트 같은 게 이제 새로운 기록을 세웠잖아요. 사실 드래곤 플라이트가 뭐 저희 추정하기에는 한 달에 한 200억 정도는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마어마한 매출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게 템포러리하게 이렇게 단기간에 일어난 현상일까요? 아니면 이런 현상들이 앞으로 계속 나갈 걸로 보신 건지 어떻게? 저는 그거는 단기적인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의미냐면은 애니팡이 2천만 명한테, 그러니까 전 국민적으로 게임 안 하던 사람들도 게임을 하게 만들었어요. 첫 번째 단계로. 그렇죠. 그 다음에 드래곤 플라이트는 그 사람들한테 한 번이라도 결제를 하게 만들었거든요. 이거는 저는 앞으로 논게이머 시장의 포텐셜을 증명했다고 생각하고, 증명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논게이머들이 게임을 하게 한 게 애니팡, 그 다음에 결제를 하게 한 게 드래곤 플라이트. 멋진 얘기가. 이제 결제를 시작했는데 얼마를 결제하느냐 이제 문제네요. 얼마를 결제. 그거를 누가 따먹느냐. 새로운 기록을 만들어지겠죠. 거기에 또 도전하시는 게 우리 그렇죠. 썬데이 토즈가 되겠고요. 아무튼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고요. 자, 우리 뭐 마무리 할까요? 뭐 저는 사실 앵그리버드가 뭐 아이폰 나오면서 반짝 뜬 회사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2003년도에 설립이 돼서 노키아의 피처폰 게임 만들면서 내공을 축적을 해서 그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 딱 터뜨렸거든요. 썬데이 토즈도 그런 것 같아요. 2006년부터 뭐 PC 기반의 어떤 웹게임을 만들다가 거기서 축적된 걸 가지고 모바일 시대가 열리면서 빵 하면서 애니팡이 터졌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참 기존에 쌓은 어떤 경험, 그리고 소셜 그래프를 활용하는 어떤 그런 경험들이 지금의 어떤 애니팡 신화를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뭐 무엇보다도 좋은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좀 많이 배운 자리가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만 좀 언급을 하고 싶습니다. 오늘 사장님 말씀 중에서 첫 번째는 지금에 있는 현상이, 그러니까 애니팡, 드래곤 플라이트가 이게 단기적으로 끝나는 현상이 아니다. 계속적으로 이 모바일 게임 시장에는 엄청난 김범수 의장님이 그렇게 말하셨죠. 빅뱅, 모바일 빅뱅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모바일 빅뱅의 지금 이제 초기 단계로 파악하고 계신데 그게 우선 첫 번째 좀 많은 후배로 게임 개발하시는 분들이 좀 이 시장에 좀 더 기회를 많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한국에서 처음으로 일어난 이 현상이 일본 위챗, 죄송합니다. 일본에는 라인, 일본을 비롯한 그 다음에 중국에서는 위챗 이런 플랫폼에서도 복제가 재생산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럴 때 저희 나라 게임들이 가능한다면 저희가 준비가 잘 돼서 그런 나라에 들어가서 중국 시장은 저희보다 뭐 최소한 4-5배 큰 시장이 될 테니까요. 거기서 한번 기회를 보고 또 일본에서도 우리나라보다 뭐 몇 배가 큰 시장이잖아요. 거기서 큰 시장이 돼서 온라인 게임의 수출액에 맞먹는 그런 수출이 많이 되는 그런 일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 대표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